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월요일 아침 첫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흔들흔들거리는 2집 앨범, 신곡 앨범, 신규 앨범, 이름은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우리에게 가져다줄 엄청난 빅뉴스, 빅 이벤트에 대해 기대하시는 분들이 현재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상태죠.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이 영향력과 존재감은요, 그야말로 어마무시, 이 단어가 무엇보다도 잘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엄청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소식들이 주말에도 뉴스 기사를 통해 많이 쏟아졌는데요. 첫 번째 기사 내용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포항 출신의 이병진 시인이 시집을 발간했다. 도대체 이게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싶으실 수 있는데요. 쭉 한번 내려보니까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시를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쭉 내려보다 보니까 참 놀라운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보니 이 외에도 계절과 인생을 다룬 감각적인 시, 가수 임영웅과 키움 히어로즈를 절묘하게 조합한 시,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주제로도 시를 적었다라는 겁니다. 참 특이하죠. 이제는 시인들에게도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는 예전처럼 트롯 가수다라고 한정적인 이미지만을 주던 그런 사회적인 편견에서 벗어나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 자체가 주는 이 존재감과 파워가 엄청나져 있는 현재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시에도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향력은 이런 기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임영웅 샴푸 광고 속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화이트 셔츠도 그야말로 찰떡이다. 스타뉴스에서 올린 기사 글인데요.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Trust Me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이번 TS 샴푸 짧은 광고 영상 15초와 30초에 담겨있는 그 묵직함은요, 15분과 30분 정도 되는 10배보다 100배의 가치를 보여주는 엄청난 임영웅님의 영향력을 선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수 임영웅의 면모를 빛내는 이 모습, 짧은 영상들에도요,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열광을 이끌어냈습니다. 멘트 또한 주목이 됐는데 이 멘트를 이야기하는 임영웅님의 나레이션 목소리에 그야말로 흠뻑 빠진 영웅시대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멘트였죠. 성공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저는 본질로 다시 돌아와요. 올바른 길인지, 나를 위한 길인지, 정의로운 길인지, 집요하고 고집스럽게, 정직함의 위대함을 믿으니까요. 자, 이 멘트가 많은 분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실 이 멘트는 현재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입장과도, 그리고 이제 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는 TS 트릴리온이라는 회사와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회사보다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세계 무대를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 심지어 자작곡까지 발매를 하며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걸어다니는 기업 수준의 초대박 성공을 이룬 가수로서 임영웅님이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제는 세계 무대밖에 남지 않았다. 국내 시장이 좁다. 이런 평가가 나올 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영향력은요, 그야말로 난리도 아주 대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오히려 임영웅님은 본질로 돌아와 정직함의 위대함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세간에 많은 이슈가 되고 참 안 좋은 이야기로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많은 유명인들의 행보와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행보는요, 그 결과 급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정말 돈만 보고 활동을 했다면 지금도 콘서트, 계속 싱글 앨범, 계속 발매, 그리고 행사까지, 물론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성공을 향해선 꼭 필요한 활동이니까요. 하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그런 욕심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내려놓고 본질로 돌아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과연 정직한 올바른 길인지 한 번 더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몇이나 존재할까요? 그 유명한 연예인들, 그 유명한 정치인들조차 이 돈이라는 부라는 것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니면 종교의 힘을 빌려서 그것에 의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보면 종교도 없죠? 돈에 대한 욕심도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는 진짜 백이다 보니 부와 명예가 따라오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임영웅님은 물 들어올 때 노젓겠다라는 심정으로 돈만 보고 전력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줬는지, 내가 왜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핵심 원리, 정직함의 힘을 들여다본다라는 것이 이 트러스트 미라는 주제의 TS 트릴리온 샴푸의 광고 슬로건만이 아니라 아티스트 임영웅님과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말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가 막힌 조합이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기 동영상 11위까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광고 영상에 이 순위가 폭등을 하면서 아티스트 임영웅 가수가 촬영한 광고 영상은 대박이 난다. 이 절대 불변의 진리가 한 번 더 재입증이 됐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 정말 굉장한 쾌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런 기사도 올라옵니다. 임영웅의 시간이 오는 건가? 남자 가수상의 순위 경쟁의 변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로 8월 네티즌 어워즈에서 순위 상승 9위까지 치솟으며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계속하여 순위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느냐 아니냐 뭐 이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영웅시대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투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많이 참여하지 않는 투표라고 해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순위가 이토록 높다라는 거, 전방에 걸쳐져 있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최근에 올라왔던 차트의 기록도 많은 대중들을 깜짝 놀랐겠죠.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 연예계의 인물에 대한 집계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보니까 전문가와 일반 국민 이렇게 나눠졌는데 전문가들이 평가했던 순위에도 유재석님이 1등을, 일반 국민들이 투표한 순위에도 유재석님이 1등을, 탑3까지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런데 탑5로 가면 얘기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이 탑3, 일반 국민과 똑같이 유재석, BTS, 강호동, 그리고 4위까지도 블랙핑크 이렇게 위치를 했지만 자, 5위부터는 그 차이가 급변합니다. 자, 5위에는 JTBC의 사장님인 손석희 씨를 언론인을 넣었어요. 임영웅님은 탑10 안에 싸이보다 한 단계 높은 9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선보다 대중가수, 대중스타라는 건요, 대중들의 반응이 더 중요한 법입니다. 전문가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대중들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그 스타는 뜰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들이 뭐라 평가하든 대중들이 사랑해준다면 그 유명인은 초대박이 난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투표한 걸 보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 이경규 씨, 신동엽 씨, 전현무 씨, 아이유 씨, 최보람 씨, 쟁쟁한 연예인들이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결과가 2022년도하고 비교하면요, 더 놀랍다라는 겁니다. 2022년도에는 어땠는지 아세요? 보니까 유재석님과 BTS의 순위는 강호동 씨와 더불어 변화가 없습니다만 탑5부터 큰 변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꼽았던 2022년에는 임영웅님이 10위에 랭크가 되어 있었는데 9위까지 올라왔고요. 일반 국민들이 뽑았던 2022년 조사 결과에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1, 2, 3, 4, 5, 6, 7, 8위에 랭크가 되어 있었는데 순식간에 1년 만에 5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이 탑5에 랭크된 그 어떤 연예인들보다도 적은 방송 활동을 하고 있다. 아니, 탑10에 랭크된 연예인들보다도 방송 활동이 현저히 적다. 그런데도 대중들이 뽑은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임영웅 님이 선별되었다라는 건 그 위세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칼럼도 등장을 했네요. 100세 시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바로 유차영 대중가요 평론가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100세 시대라는 말이 풍성거린다. 이런 시기에 임영웅의 목청을 타고 다시 넘어온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대중들의 가슴팍을 녹록하게 쓰다듬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래 속의 화자는 60대이고 이 노래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은 스스로가 60대거나 혹은 3, 40대로서 노래 주인공들의 효성스러운 자손들일 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0대 이상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는데 중요한 건 어찌됐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가 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요즘 시대에 맞게끔 다시금 큰 감동을 선사했다라고 생각돼요. 실제로 60대는 팔팔한 청춘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2020년 미스터트롯 준결승 마지막 관문에서 1991년생인 임영웅이 절창하여 팬덤들의 가슴팍을 뜨끈뜨끈하게 데워주었다. 잔잔한 멜로디에 맞춰 짙은 감성을 녹여낸 임영웅의 가창력에 관객과 MC 김성주, 참가자 황윤성, 류지강 등이 눈물을 쏟아냈다. 장민호는 짐을 싸러 간다며 패배를 예견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노사연은 감정을 표현하는 걸 보고 눈물이 나고 마음이 흔들렸다고 했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요,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적시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평론가님이 이러한 말을 해요. 노래는 유행가건 클래식이건 팝송이건 샹송이건 칸초네이건 대중들의 개인 취향과 정서에 따라 호불호가 지향된다. 취향은 높낮이나 층층이 아니라 각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개인의 선호 노래는 개성의 증표이고 이 노래를 5,000명이 통창하면 유행이 되고 5만 명이 열창하면 문화가 된다. 임영웅의 팬카페 회원은 18만여 명이나 된다. 임영웅과 그들의 팬덤들은 이미 대한민국 유행가의 문화가 되었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간다. 영웅 문화의 창달에 갈차를 보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보여주는 가요계의 영향력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제가 최근에 전달드렸던 내용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CJ ENM의 2분기 300억 영업 손실. 영화 드라마가 적자의 폭을 엄청나게 키웠다. 그런데 사실 이 CJ ENM의 주요 산업이 영화 드라마 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단위가 수백억 원.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는데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하지만 그럼에도 음악 부문은 오히려 영업이익 120억 원을 달성했다. K-콘 재팬과 CJ ENM이 주최한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가 성료되면서 초대박을 터뜨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CJ ENM의 모든 산업, 영화, 드라마, OTT 엄청나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플랫폼 추이를 보면 보이십니까? 자세히 볼 필요도 없이 그래프들이 전부 다 이 평균 기준선 밑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밑에는 음악 사업 분기에만 영업이익이, 커머스 사업 분위기만 영업이익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커머스 산업은 그렇다 쳐도 음악 사업에는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 파워가 없었다면 이건 역시 적자를 면치 못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CJ ENM이 걷어들인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업이익 금액만 수백억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음악 CJ ENM조차 뒤흔드는 이 영향력은요,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그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오늘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한 영웅시대 분의 증언인데요. 러브 FM의 모래알갱이 노래가 함께 등장하며 팬분의 사연까지 인터뷰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10시쯤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오전 10시인지 오후 10시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제 생각엔 오전 10시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BS 러브 FM의 10시를 기억하셨다가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들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신곡 활동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의 콘서트 준비 영상이 다시금 화제가 되어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맞습니다. 이것은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던 당시에 무대 준비 영상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빨리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올 날이 금방 다가오지 않겠냐, 요런 반응들이 영웅시대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다시 점화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제가 뭐 연말까지 작은 미니 콘서트라도 진행될 수 있지 않겠냐, 제가 논의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부터 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씩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S 샴푸 광고 영상이 드디어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임영웅님의 2집 앨범 컴백이 본격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 아주 뜨거운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굉장히 유력한 가능성들에 대한 증거들도 소씨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포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궁금해하실 이야기 바로 한번 제가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요번에 공개된 TS 샴푸 신규 영상. 팬들 사이에선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TS 선생님은 배우신 분이다. TS 샴푸 관계자분들을 보고요, TS 선생님이라고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머리, 특히 뒷머리를 뭐 길러라 마라 뭐 참 다양한 의견을 임영웅님의 인스타 라이브 방송 때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대부분은 임영웅님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임영웅님 뭐 난 긴 머리도 좋습니다, 짧은 머리도 좋습니다. 근데 간혹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뒷머리는 좀 안 길렀으면 좋겠다. 그러니 임영웅님이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난스럽게 받아쳤지만 이게 사실 연예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스트레스겠습니까? 머리를 길러도 뭐라고 해, 잘라도 뭐라고 해. 당연히 진정한 영웅시대 분들은 그러한 말에 별로 집착하지 않죠. 우리 아티스트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상태입니다. 참, 그런데도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에 좀 감나라 배나라 하는 간혹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렇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 긴 머리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광고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반응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긴 머리가 옳았구나. 긴 머리 역시 기르든 자르든 짧든 뽑든 상관없구나, 이런 반응들이 터지고 있고요. 특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TS 샴푸 주제가 Trust Me, 참 잘 뽑았죠? TS의 Trust Me를 잘 대입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임영웅님의 이 광고 짧게 보면은 15초짜리가 있고 또 30초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15초짜리를 보면 임영웅님이 피아노를 막 치면서 뭔가 집중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여러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좀 더 이 긴 시간을 보면 긴 시간대 영상에서는 임영웅님이 기타도 치죠? 피아노도 칩니다. 저는 이 대목에 감히 이런 예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2집 앨범에 대한 많은 스포일러를 이 광고 영상에 혹시 담은 게 아닐까. 왜냐면 그 전에 임영웅님의 이런 TS 샴푸만이 아니라 뭐 다른 광고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품에 관련된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TS 샴푸 광고는 참 특이합니다. 임영웅님이 이렇게 기타를 만지고 있는 모습들이 공개가 되는가 하면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 공개가 됐어요. 참 이 대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바로 지금 임영웅이란 가수가 우리 영웅시대 분들, 대중들을 만나기 위해 하고 있는 준비의 과정이구나,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겠구나. 전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짧은 광고 영상을 이렇게 지금 보면은 쇼츠로도
TS 샴푸 측에서 업로드를 해놨는데 지금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치는 이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임영님이 싱어송라이터로서 거듭난 이상 지금 자신의 자작곡을 작업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치는 임영님의 이 모습, 이 촬영 컨셉 모습이 아마 아티스트 임영님의 아이디어도 상당수 많이 포함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만큼 2집 앨범보다는 저는 신곡, 또 다른 싱글 앨범이 되지 않겠나 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요. 뭐 2집 앨범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님의 이 새로운 모습들,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번 TS 샴푸를 통해 공개가 되면서 이거는 광고 영상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뭔가 아티스트 임영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냐, 이런 반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잘 생각을 해보면요, 임영님이 최근 참 독특한 행보를 많이 보여줬어요. 인스타 라이브도 자주 했었죠. 거기에 나아가서는 사진도 자주 올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장소에서 제가 최근에 먹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전달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와 다양한 모습으로 임영웅님이 대중들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면을 놓고 봤을 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신곡, 싱글, 앨범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씩 조금 전달을 드려볼까 하는데, 우선 임영웅님의 흐름을 좀 볼 수 있어요. 보니까 임영웅님의 자작곡 모래알갱이 뮤직비디오가요 1200만 뷰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이렇게 어제 오전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부분이라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영웅님이 다른 작곡가분에게 받은 노래, 런던보이와 같이 임영웅님의 첫 자작곡 모래알갱이와 같이 100% 작사 작곡을 임영웅님이 다 한 모래알갱이 노래와 같은 임영웅님의 노래들, 저작권료의 분배율이 남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2집 앨범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자작곡들을 많이 채워 넣으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 할애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과정이 지금의 임영웅님의 휴식기를 설명한다라고 보여져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많은 자작곡들, 나아가서는 유명한 작곡가분들과의 노래들, 이 다양한 곡들을 과연 싱글 앨범으로 선발매할 것인지, 아니면 모래알갱이처럼 정말 많은 저작권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임영웅님의 자작곡들 위주로 이루어진 2집 앨범이 될지, 또 다른 싱글 앨범이 될지 정말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노래는 노래대로 만들어 나가고 유명한 작곡가분들과 곡 작업은 곡 작업대로 해 나가되, 과연 무엇을 2집 앨범으로 발매할 것이며 무엇을 중간에 싱글 앨범으로 발매할지도 임영웅님의 머릿속, 신정훈 대표님의 전략적인 행보가 이제 앞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음원 파워는 엄청납니다. 임영웅님이 불렀던 한 잔의 눈물, 이 노래의 무대 영상 역시 남다른 가창력으로 인하여 1000만 뷰를 돌파했다. 제가 이 소식을 또 전달해 드렸었죠. 지난 2021년 2월 6일 임영웅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이 영상 역시 1000만 뷰를 돌파합니다. 그런데 이 대다수의 노래가 원곡자분들이 있고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에게 정말 100%에 가까운 엄청난 저작권료를 줄 수 있는 것이 이런 모래알갱이와 같은 자작곡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노래의 모든 앨범을 다 임영웅이 혼자 만들어내려면 정말 오래 걸릴 겁니다. 임영웅님은 노래도 해야 되죠. 안무도 연습해야 되죠. 광고도 찍어야 되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동안 또 임영웅님의 1집 정규 앨범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노래가 또 뭐 한 3, 4개밖에 안 되고 그러지 않죠. 10곡이 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노래들을 앨범에 채워 넣으려면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전달드렸던 이 조용수 작곡가님과의 만남,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런 설명을 당시에 드렸습니다. 분명히 조용수 작곡가님과 만나서 음악적인 조언을 얻었든, 아니면
조용수 작곡가님과 임영웅님이 정말 곡에 대한 작업의 논의를 거쳤던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었을 것이다. 근데 이 얘기가 수개월 전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게 됐죠. 단순히 강남에서 만나서 조용수 작곡가님이 임영웅님의 식사만 사줬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어땠습니까? 참 원치 않게 소유 씨의 열애설 때문에 임영웅님이 공개하기도 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몰래 갔었던 이 제주도에 조용수 작곡가님과의 만남이 내포되어 있었고 임영웅님은 당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영수형네 와서 곡에 대한 이야기, 노래 앨범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다. 그러니 이 시점에서 조용수 작곡가님과 임영웅님의 또 다른 역대급 명곡의 탄생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시점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의 이 노래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올 초부터 이미 준비가 되고 있었고 이제는 조용수 작곡가님과 더 잦은 만남을 통해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수호씨가 예측하는 임영웅님의 8월, 9월, 연말까지의 활동은 이렇습니다. 임영웅님이 예전에 우주비행사라는 타이틀의 주제로 자작곡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작곡이 조용수 작곡가님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노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자신의 자작곡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작곡가님을 여러 번 만나면서까지 곡 작업 진행되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비행사 노래 하나, 조용수 작곡가님과의 또 다른 콜라보 명곡 하나, 우리 폴라로이드 더블 싱글 앨범 기억하십니까? 그 더블 싱글 앨범 때 임영웅님의 폴라로이드와 런던보이가 발매가 됐죠. 폴라로이드는 어땠습니까? 다른 작곡가분과 한 노래, 런던보이는 임영웅님의 자작곡이었죠. 제가 볼 때는 한번 이때까지의 흐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임영웅님의 소식을 1등으로 전달해드렸던 제 입장에서 예측을 해본다면 아마 연말이 되기 직전까지 8월, 9월, 길어야 10월까지 적어도 시상식이 시작되기 전까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다음 더블 싱글 앨범이 발매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래알갱이를 긴급하게 발표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모래알갱이를 6월달쯤에 발매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전에 임영웅님 LA 콘서트 그리고 마이 리틀 히어로의 방영의 종료 이것이 여러 번 겹치게 되면서 만약 임영웅님의 다음 더블 싱글 앨범의 발매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그 중간에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것이 저는 모래알갱이였다라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모래알갱이 덕분에 6월달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7월달은 어땠습니까? 시간이 정말 엄청나게 안 갔죠. 네. 그래서 아마 임영웅님 역시 8월달을 맞이하면서 요번 달 안에 늦어도 9월달까지는 아마 다음 곡을 발표하고 싶을 겁니다. 물론 그것이 싱글곡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9월달 말일쯤에 예정되어 있는 추석 전까지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신곡 한 곡이 될지 더블 싱글 앨범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2집 앨범보다는 아마 새로운 싱글 앨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노래를 들고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음악방송 출연, 시상식에 등장, 컴백을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앨범으로 정말 임영웅님이 일정이 빠르다고 한다면 연말에 콘서트가 진행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확실치 않아요. 만약 임영웅님이 아예 2집 앨범 발매를 굉장히 길게 두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번에 발매될 것으로 제가 예상하고 있는 더블 싱글 앨범은요. 2곡 이상의 정말 한 3, 4곡 정도 되는 노래가 담긴 뭐 거의 다른 가수들과 비교했을 땐 정규 앨범 못지않은 싱글 앨범이 발매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리고 나아가서 미니 앨범이 되겠죠.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2집 앨범 발매가 내년이나 내후년을 임영웅님이 직접 예고했듯이 그 시기쯤에 만약 발매가 된다면 그 이전에 이 더블 싱글 앨범들과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신곡들이 담긴 싱글 앨범들의 노래를 가지고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전국 투어 콘서트 또는 연말에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여 내년 연초까지 시간이 흐르고 임영웅님이 내년 상반기 3, 4월쯤 2집 앨범을 발매하게 된다면 또다시 전국 투어 콘서트가 진행이 되는 거죠. 사실상 싱글 앨범이 됐건 신곡이 됐건 더블 싱글이 됐건 정규 앨범이 아닌 한 전국 투어 콘서트는 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의 소신 발언이에요. 전국 투어 콘서트보다는 연말 전에 시상식 전이나 시상식 전으로 아마 몇몇 도시에서 임영웅님의 스페셜 콘서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제가 이미 이 예측을 며칠 전에 이미 몇 번 강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행보가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서 아시다시피 조용수 작곡가님 역시 임영웅님을 만나고 나면서 엄청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또 다른 곡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이상 기대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이야기도 한 만큼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와중에 정말 유명한 초대형 가수 방탄소년단의 B가 이제 신곡을 먼저 발표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컴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막 공개를 하면서요.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방탄소년단 전체 멤버가 완성되어 있던 시기에도 임영웅님하고 항상 정면 승부를 벌여왔던 최고의 아이돌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자 멤버들이 솔로 활동을 하면서 임영웅님과 또 다른 제2의 경쟁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자, 이런 초대형 가수의 컴백이 확정되어진 상황 속에서 이 조용수 작곡가님과 임영웅님의 또 다른 더블 싱글 앨범의 발매, 나아가 제가 말씀드린 몇몇 도시에서 진행될지 모르는 스페셜 콘서트까지, 그리고 내년에 2집 앨범 발매, 그리고 또 다른 전국 투어 콘서트. 아마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